이제 막 고교 졸업장을 받은 루키들이 KBO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올 시즌 KBO는 사상 유례없는 신인의 반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규 시즌 개막 엔트리에 무려 8명의 신인 선수들이 포함된 2025 시즌. 그중엔 캠프조차 가지 못했던 선수가 뒤늦게 시범 경기에서 역전 홈런을 날리며 엔트리에 합류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까지 펼쳐졌습니다. 이제 KBO의 관전 포인트는 분명해졌습니다. 올해 신인왕 누가 가져갈까? 지금부터 이 거대한 신인 대격돌의 서막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KBO 리그 개막 엔트리에 무려 8명의 신인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그 이상입니다. 전지훈련에 합류조차 하지 못했던 선수가 시범 경기 활약 하나로 1군 티켓을 거머쥐는 기적적인 사례까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닌 각 구단의 명확한 전략 변화와 리빌딩 혹은 즉시 전력 보강에 대한 니즈의 결과물입니다. 기존 KBO 구단들의 신인 기용 방식은 육성 중심, 2군 적응 이후 중반 이후 콜업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른데요. 신인 드래프트 직후부터 1군 활용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발이 이뤄졌고 시범 경기에서의 퍼포먼스만으로도 개막 엔트리에 합류시키는 유연성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의 배찬승, LG의 김영욱, 한화의 정우주처럼 고교 시절부터 완성형 구위를 보여준 선수들에게는 시간이 아닌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선수들은 이미 시속 150km 중반을 넘는 구속과 제구력을 갖춘 상황, 미완의 유망주가 아닌 즉시 전력 자원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삼성은 좌완 불펜의 공백을, LG는 마무리 부재를, 한화는 젊은 파워 피처의 부상 방지를 위한 중간 기용 등 각자의 약점을 채우기 위해 신인을 바로 투입한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략적 1군 전력화의 결과이자 기존 룰의 틀을 깬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선수층이 두터운 팀에서도 신인들이 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아는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뎁스를 자랑하는 팀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외야수 박재현은 당초 1군의 1차와 2차 스프링 캠프에 모두 제외됐음에도 시범 경기 6경기에서 타율 4할 1푼 7리를 기록, 결국 이범호 감독의 선택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아는 외야 포지션의 주전 경쟁이 이미 치열한 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현이 1군에 등록된 건 단순한 성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범호 감독은 기동력과 대주자 활용 능력이라는 박재현만의 무기를 보고 가능성을 느꼈고 실제로 그를 대주자 요원, 수비 백업, 컨택형 좌타자로 구성된 벤치 자원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루키니까 봐준다는 기용이 아닌 정확히 1군 포지션 구조 안에서 활용 가치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선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리빌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팀들은 아예 신인을 주축 자원으로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움 히어로즈는 내야진 전반이 리셋된 상황에서 여동욱, 권혁빈, 전태현을 동시에 엔트리에 올렸습니다. 세 선수 모두 장타력, 수비 범용성, 컨택 능력 등 확실한 장점은 있지만 아직 프로 무대에서 풀타임 검증이 되지 않은 선수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들을 기용한 이유는 단 하나, 기존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키움은 베테랑과 중견급 내야 자원이 대거 이탈하거나 부상으로 빠진 상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택이지만 동시에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성공하면 키움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정현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인을 선발 로테이션에 곧바로 투입한다는 전략은 과거의 키움 운영 방식과는 다른 신속 육성과 성과 지향적인 운영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름값을 넘은 실력, 시범 경기로 증명한 신인들의 임팩트와 가능성 분석인데요. 2025 시즌 KBO 신인들, 이들은 단순히 루키가 아닙니다. 이름만으로 기대를 모은 게 아니라
시범 경기라는 실전 무대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각 구단이 이들을 개막 엔트리에 포함시킨 이유는 성적만이 아니라 게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순간 장악력과 경기 적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아의 박재현은 시범 경기에서 타율 4할 1푼 7리에 OPS 0.917을 기록했습니다. 도루, 슬라이딩, 번트,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수비 등 벤치 자원으로서의 완성도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 가장 극적인 엔트리 진입은 단연 박재현입니다. 1차, 2차 1군 스프링 캠프를 모두 불참하고 사실상 2군 확정이던 선수가 시범 경기 후반 갑자기 콜업돼 기회를 살린 사례입니다. 박재현은 타석에서 빠른 반응 속도와 정확한 컨택 능력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도루 시도와 슬라이딩 자세에서도 정교한 기동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박재현의 활용도는 1군에서 충분히 통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기아의 기동력 부족이라는 전략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수비에서는 중견수 마이너스 우익수 수비 모두 안정적인 동선을 유지하며 기본기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죠. 모 야구 해설위원은 도루 성공률 80%를 넘기는 스피드는 아니지만 야구 센스와 판단력, 주루 타이밍이 좋다. 벤치 자원으로 활용가치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박재현의 기대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주목받고 있는 선수는 바로 삼성의 배찬승인데요. 시속 150대 중반의 좌완 파이어볼러입니다. 시범 경기에 평균 자책점 1점대와 탈삼진 능력도 준수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좌완 파이어볼러 배찬승은 시범 경기 전부터 삼성의 즉시 전력 자원으로 낙점된 선수입니다. 박진만 감독은 배찬승을 실전에서 이기는 상황, 즉 8회에서 9회에 투입하며 마무리 전 준비 단계로 실험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배찬승은 높은 릴리스 포인트와 일관된 슬라이더 제구로 중요한 순간 상대 타자를 제압했습니다. 좌타자 상대 구종 배합에서도 노련한 인상을 주었고 피안타율 역시 낮은 수치를 유지했죠. 배찬승은 단순히 구속이 빠른 신인이 아니라 실제 경기 흐름 속에서 위기를 이겨내는 집중력과 배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향후 삼성 불펜의 핵심 퍼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해설위원은 1점차 상황에 배찬승을 넣은 건 실전 테스트를 넘기 위한 것이었다. 긴장감 속에서도 자신 있는 피칭이 돋보였다라고 배찬승을 평가하기도 했죠. 다음은 한화의 새로운 강속구 투수인 정우주입니다. 시속 156km의 파이어볼러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구사 비율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시범 경기 피안타율 0.174, 삼진과 볼넷 비율이 4대1로 준수합니다. 한화의 좌완 유망주 정우주는 2025 시즌 전체 신인 중 최고의 구위를 가진 투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연습 경기부터 꾸준히 150km 초중반을 찍었고 시범 경기에서는 이를 위력적인 속구와 브레이킹볼 조합으로 풀어냈습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모두 스트라이크 존을 활용하는 능력이 돋보였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위기 상황에서도 볼넷을 내주지 않으려는 배짱 있는 피칭입니다. 한화 김경문 감독은 빠른 공은 타고났고 변화구 제구력이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불펜에서 기용되겠지만 선발진의 변화가 생길 경우 가장 먼저 콜업될 카드로 꼽힙니다. 기타 신인들의 존재감도 무시를 하지 못합니다. LG의 김영우는 시속 150대 초반, 좌타자를 상대로 피안타율이 1할 미만입니다. 그래서 LG 감독은 유영찬의 공백을 메울 구위형 중간 게투로 준비를 하고 있죠. 한화의 권민규는 좌완으로 드물게 직구와 커브의 조합을 가진 안정성이 돋보이는 선수인데요. 슬로우 스타터이지만 불펜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키움의 여동욱, 전태현, 권혁빈 등은 팀의 리빌딩의 키인데요. 여동욱은 홈런 2개로 장타력을 어필했고 권혁빈은 좌투수 상대 타율이 높습니다. 또한 전태현은 희생플라이와 스몰볼에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키움에는 2025 신인 드래프트 1순위였던 정현우가 있습니다.
완성형 투수로 신인부터 선발 로테이션으로 활약이 예상되는데요. 비록 개막전 엔트리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최초 등판을 하기 전에는 분명 출전 엔트리에 등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범 경기는 이름값보다 실력과 실전 감각이 기준이었습니다. 이들 신인 선수들은 미래 자산이 아닌 당장의 전력 카드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능력을 증명했죠. 각자의 포지션에서 작지만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시즌 중 활약의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2025 신인왕의 전쟁, 누가 주인공이 될까요? 2025 시즌 KBO는 보기 드문 루키 폭발 시즌이 될 전망입니다. 신인들이 대거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고 실전 능력까지 증명한 만큼 신인왕 경쟁은 시즌 내내 뜨겁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력한 신인왕 후보들을 포지션별로 나누어 전력, 기회,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수 부문에서 유력 후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움의 정현우인데요. 1순위 좌완 투수로 키움의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 경기 평균 자책점 0.82, 신인이지만 제구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완성형 투수로 평가됩니다. 구위의 움직임과 제구가 매우 정교해 삼진 유도와 볼넷 억제가 뛰어납니다. 시범 경기 성적을 보면 기복 없는 꾸준한 퍼포먼스가 기대되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등판 간격에 따라 엔트리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시즌부터 파란을 몰고 올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삼성의 배찬성인데요. 150대 중반의 구속을 가진 좌완 불펜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삼성 유니폼을 입을 때부터 즉시 전력감으로 불펜 자원으로 인식이 되었죠. 배찬승은 지금 바로 써도 되는 자원입니다. 강속구 좌완이라는 희소성과 함께 박진만 감독이 그를 중압감 있는 상황에 투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단점은 투구 이닝 수가 적을 수 있다는 점인데 불펜은 선발보다 인상적인 데이터를 쌓기 어렵고 세이브나 홀드 같은 수치가 따라주지 않으면 신인왕 투표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화의 정우주입니다. 150대 중반을 넘어가는 좌완 파이어볼러로 시범 경기 평균 자책점 1점대의 성적을 기록했죠. 정우주는 신인 중 최고 구속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시속 156km는 이미 리그 상위 수준이며 특히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조합도 안정적입니다. 문제는 한화 불펜진에 유력한 자원들이 많아 꾸준한 출장 기회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야수 부문 유력 후보인데요. 먼저 기아의 박재현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 타율 4할 1푼 7리에 빠른 발과 멀티 수비가 가능하고 기동력 보강카드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유틸리티형 내야수이며 갑작스럽게 폭발을 한 케이스이죠. 박재현은 야수 신인 중 가장 현실적인 신인왕 후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비, 주루, 타격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루와 번트 플레이가 가능한 신인은 드물고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침착한 타격은 19세 루키라고 보기 힘들 만큼 성숙했습니다. 하지만 타율이 좋아도 출전수 부족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팀의 주전 외야진이 워낙 강해 경기 후반 교체 투입이 대부분일 경우 신인왕 경쟁에서 떨어질 수 있죠. 두 번째는 키움의 여동욱인데요. 여동욱은 KBO 리그 전체를 통틀어 시범 경기 홈런 2개를 기록한 유일한 신인 야수입니다. 파워는 이미 증명됐고 키움이 리빌딩을 선언한 만큼 지속적인 출장 기회가 보장됩니다. 문제는 기복이 큰 타격폼과 낮은 타율입니다. 정교함보다는 파워에 의존하는 유형은 장기적으로 신인왕 포인트를 쌓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2025 시즌은 그 어느 해보다 신인의 이름을 자주 듣게 될 해가 될 것입니다. 개막 엔트리부터 쟁쟁한 신인들이 대거 포진되며 이들은 단순한 숫자 채우기를 넘어 팀의 실제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인왕 경쟁은 이미 불붙었고 시즌이 진행될수록 그 불꽃은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올해 신인들이 보여주는 잠재력은
단지 개인의 성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팀의 세대 교체, 전력 재편 리그 전체의 에너지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누가 왕관을 차지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는 지금 KBO 신인 전성기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